자, 먼저 학생의 논술에 합격하기까지 참 다양한 사례와 타입이 나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학생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의 누적적으로 만나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학생이라면 이런 전략이 최적화한 전략에 해당한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대 합격자 학생의 경우에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내신도 우수하고 수능으로도 3등급이 없는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조금 학원에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 7월쯤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제 7월쯤 다니기 시작하면 저는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두 학교를 좀 집중적으로 준비해보자, 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해보자, 이렇게밖에 보통은 설명을 못 하게 되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처음에 글쓰기부터 비문이 없고 문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학생이었어요.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죠. 이때 이제 글쓰기 능력을 갖출 경우에는 사실은 연대, 서강대, 한양대 이 세 가지를 같이 준비시키도록 보통은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의견 자체가 저는 연대에 전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글쓰기를 봤더니 연대를 전념해도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7월부터 계속 연대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 거예요. 9월에 연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 8, 9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도표의 실력이 상승하고 또 유의미하게 글쓰기의 다면화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이 마지막에 시험 보고 와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을 모두 녹여내서 쓰고 왔다. 그래서 나는 이 글쓰기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연대 글쓰기 어렵습니다. 2400자에 해당하는 글쓰기를 제시문과 함께 녹여내는 게 전혀 쉽지 않은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올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글쓰기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문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타입의 전략도 유의미한 전략으로 기능을 합니다. 한편 성대 합격자 학생인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부산대에 재학하는 학생이었어요. 부산대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문제는 자기가 희망하는 게 미디어 쪽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부산은 미디어에서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부산대를 다니면서 저는 논술을 해보겠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부산대를 1학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주말마다 계속 논술학원은 계속 왔던 거죠. 반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학기 때는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왜 1학기 때 수능 준비를 안 하냐. 그래서 자기는 3합 6은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합 6은 맞출 수 있으니까 수능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능 최저는 갖추어진 학생이다. 근데 수능만으로 성대를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수능으로 성대를 가느니 수능 최저 공부를 과감히 내려놓고 오로지 논술만 하겠다. 라는 재밌는 학생이었던 거죠. 이 학생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긴 글쓰기에 재능이 별로 없었어요. 좀 짧은 글쓰기에 특화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성대, 중대, 외대, 경희대, 그리고 고대까지를 한번 놓고 준비를 해보자. 그러면 수능에 들여야 할 모든 노력과 시간을 다 논술에 쏟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 거죠. 다만 이것을 1월부터 빨리 판단을 해본 거예요. 긴 글쓰기 안 되니까 비판의 분량을 줄이고 비교의 분량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짧은 글쓰기 위주로 극복을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유도를 했던 학생입니다. 자, 서강대학교 합격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굉장히 특징적인 논술 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800자 이상의 긴 글쓰기 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 자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글쓰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 안 듣는 애들이에요. 수업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를 잘 쓴다 이렇게 칭찬해 줄 때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오면 너는 서강대 형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칭찬은 아니에요. 너는 계속 네 고집대로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사회 일반 시사 이슈 경제적 상황 전반에 대해서 자신의 고집이 있는 거죠. 나는 정부가 시장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자율성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선명한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학생이 아무래도 서강대를 잘 씁니다. 글이라는 건 사실 일기 검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창피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기를 검사해보면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게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누적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사 이슈를 써보도록 하면 그 학생의 지향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선생님이 보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학생도 1월부터 시작한 학생인데 한 3월쯤 제가 깨달았어요. 이 학생 고집이 센데 경제적 자유주의자인데 서강대를 쓰면 너무 좋겠다. 우리 서강대는 꼭 써보자. 라고 3월부터 독려를 했습니다. 수능은 정확하게 3합 7만 맞췄는데 수학을 폭망해서 수학이 7등급이 나왔던 학생이에요. 절대 서강대를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전략적으로 역시 가장 잘 맞는 학교를 고르는 게 학생에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아주 유리한 전략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렇게 선명한 학생이 있는 반면 선명하지 않은 학생도 있어요. 긴 글쓰기가 딱 맞고 자기 목소리가 딱 맞는 선명한 학생이 있는데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재능이 이게 특출나거나 확실하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았을 때 이때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게 그렇다면 반복 학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학교군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앙대가 대표적으로 반복으로 극복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중앙대학교는 1,400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2시간을 줘요. 전체 학교를 통틀어서 시간 대비 글자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바뀐 적이 없어요. 똑같은 말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라를 무엇에 따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세요.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번 문제도 고정값이에요. 라를 바탕으로 바사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술을 하세요.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반복된다는 건 이건 연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연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에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연습하면 되는 건데 다만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3합6이라는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특히 나는 합격만을 우선할 거다. 딴 건 모르겠고 일단 합격이다. 그럼 경쟁률 낮은 거 쓰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경쟁률 낮은 과를, 경쟁률 낮은 학교를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학교를 나는 선별적으로 해보겠다. 라고 하면 중앙대가 최종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앙대같이 3합 6만 맞출 수는 있는데 수능으로는 가기 어렵고 논술도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 넌 중앙대를 본격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앙대를 잘 쓰는 학생들은 확률적으로 외대도 잘 쓰게 돼요. 중앙대, 외대, 동국대가 같이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군에 속해 있습니다. 3합 6을 맞추면 중앙대로, 2합 4를 맞추면 외대로, 2합 5를 맞추면 동국대로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주 우수하지 않아도 1월부터 반복 연습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사례가 중앙대 합격 타입에 해당합니다. 경희대는 경쟁률이 너무 높죠. 경희대 이번에 국어국문학과 경쟁률 150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기본적으로 800자, 1000자로 구성되어 있는 1800자의 긴 글쓰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경희대는 비판 특화입니다. 1번도 비판, 2번도 비판이에요. 비판을 할 수 있냐 없냐가 합격을 좌우해요. 근데 이게 비판을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조금 꼬여 있을 수가 있어요. 제시문에 문제 상황을 엄청 잘 찾는 거예요.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보자마자 얘기해 줍니다. 경희대 꼭 쓰고 숭실대와 성신여대, 숙명여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실제로 이 학생은 경희대만 붙은 게 아니라 숙명여대도 붙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판 특화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 비판 라인업에 있는 학교를 선별적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비판 특화의 긴 글쓰기로 가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자, 한국외대는 이건 정말로 연습으로 되는 학교예요. 이 합격자의 경우에는 수능을 너무너무 못 봐요. 수능에서는 자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합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대를 써봤는데 도표를 전혀 건드릴 수가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성대는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도표 없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딜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또 긴 글쓰기가 안 돼요. 짧은 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오로지 외대, 동국대에 전념한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3월부터 자기도 그렇게 하자. 선생님 저는 성대 못 쓰고 서강대 못 쓴다. 그리고 저는 긴 글쓰기 안 되니까 이대도 숙대도 세종대도 다 안 된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계속 외대, 동국대만 시험을 본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과감한 선택을 해줬는데 외대에서 경쟁률이 낮은 과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낮은 과는 태국어학과였어요. 근데 태국어학과가 작년에 27대 1이었는데 수능 충족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5대 1이 채 나오지 않습니다. 5대 1 정도면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 논술로 학교를 높이는 건 사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마다의 특징을 분석을 해주면 너는 외대, 너는 경희대, 너는 서강대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그래야 유의미한 합격 전략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그래서 6월부터 시작하면 참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 3개까지 합격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학교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대, 중앙대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이었습니다. 아까 경희대 인문계열은 800자 1000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긴 글쓰기 비판이었죠. 근데 경희대 사회계열은 아예 성대 문제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 전략을 짤 때 성대를 꼭 하고 싶고 성대에 최고 전념하고 싶은 학생은 반드시 중앙대, 경희사회, 외대를 같이 쓰도록 유도를 해요. 왜냐하면 같이 쓰면 시너지가 나는 학교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관왕에 나온다. 이건 어떤 반증이 되냐면 아, 학원의 전략이 타당하구나 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군을 모아서 학교를 쓰게 했더니 그 비슷한 학교군을 모두 합격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대도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대도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경희대 사회계열로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외대도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다 분류 문제를 출제하고, 이렇게 공통의 뉘앙스들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긴 글쓰기를 아주 잘 쓰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 본인의 글쓰기 특성상 성대형이야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몰아서 계속 연습을 한 거죠. 특징적인 건 연습은 성대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매달 평가 특강을 무조건 성대로만 신청을 했어요. 심지어 11월에는 학원을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평가 특강만 들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시험만 계속 보러 온 거죠. 그것도 성대만 계속 들으러 온 거죠. 준비는 성대만 했는데 솔직히 중앙대나 경희대 사회는 준비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써보라고 하진 않았어요. 중앙대는 그래도 한 3-4번 써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경희대 사회계열은 한 번도 안 써보고 간 학생이에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유형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뭘 못하는지를 알아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더 좋은 전략으로 학교를 갈 수 있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한양대 학생인데요. 한양대는 경쟁률이 무조건 200대 1이 넘습니다. 한양대 총 선발 인원이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였냐면 이게 자신의 사례를 아주 잘 써먹는 학생이었어요. 한양대학교는 합격자 답안을 모두 다 올려주는 걸로 유명하죠. 한양대 말고는 올려주질 않아요. 한양대 입학처에 가시면 작년 합격자 3명씩 이렇게 합격자의 글이 올라와요. 그걸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50자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시의적절한 사례를 사용할 줄 알아요. 한양대 문제는 실제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세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가 글씨가 예뻐요. 물론 합격자니까 글씨가 예쁘지 않은 합격자를 막 거기다 올려놓진 않았겠죠. 근데 잘 보시면 한양대 합격자의 모두가 가독성이 굉장히 우수한 글씨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건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200대 1을 뚫을 거라면 기본적으로 글씨체도 하나의 소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작년 전체 학생을 통틀어서 글씨가 가장 예뻤던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학생은 수능 최저 이하 모두 못 맞추는 학생이었습니다. 수능 최저를 아예 맞출 수가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논술 말고 답이 없는 학생이었고 논술 3장만 썼어요. 학생부 종합을 3장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학생부 종합 3장이 전부 다 대구 중하위권에 있는 사립대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경북대도 쓸 수 없는 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안 좋았던 학생인데 글씨체가 너무 예쁘고 긴 글쓰기가 되는 학생이었을 뿐이에요. 한양대를 전략적인 목표로 가져가 보자. 한양대가 쉬운 건 아니지만 한양대를 잘 쓸 수 있으면 사실은 한양대가 이제 1200자 한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00자짜리를 잘 쓸 수 있으면 나머지 긴 글쓰기 다 잘하게 돼요. 숭실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런 걸 다 잘 쓰게 됩니다. 우리 한양대를 집중적으로 연습해보자 라고 연습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은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매달 모든 평가 특강을 한양대로 신청을 했어요. 모든 걸 한양대로만 연습을 한 거죠. 심지어 자기가 한양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찾아가면서 한양대 문제를 모두 다 분석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사례 특화니까. 한양대학교 2017학년도 합격자 그 답안지를 보시면 그 2017학년도가 시민불복종이었습니다. 문제가. 그 시민불복종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사례를 녹여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 합격자 전원이 뭘 가지고 썼냐면 그 당시 막 촛불 집회 나오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답안이 다 그걸로 되어 있어요. 합격자 답안이 그 해에 있었던 주요한 이슈였던 거죠. 이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양대는 반드시 올해의 주요 이슈를 출제한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올해 있었던 모든 사건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1월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1월에 사회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런 걸 모두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죠. 200대 1을 뚫으려면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의 자질은 긴 글쓰기가 되고 글씨체가 정돈되어 있을 것. 나머지는 본인이 노력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노력하도록 그래 올해의 뉴스를 정리를 해놔라. 한양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합격자들 거 모두 다 분석해놔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수능으로도 어렵고 내신으로도 어렵더라도 충분히 상위권 학교 진학이 가능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